또 벤처기업부와 기보가 뽑은 차세대 유니콘 기업의 헬스케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이 되셨습니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혁신 대전에서 대통령 표창도 수상을 하셨고요. 헬세리온 어떤 회사입니까? 네, 저희 힐세리온은 제가 2012년에 창업을 했고요. 사실 창업하기 전에 2011년까지는 의사로 제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특히나 응급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경우 이제 그 적시적소에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망을 하시거나 또는 제대로 이제 어떤 적합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분들이 많은 것을 보고, 그러면 주머니 안에 들어가는 초음파를 개발을 해서 스마트폰이랑 붙이면 더 많은 또 그 어려운 곳, 이 격오지 같은 곳에서도 환자들을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힐세리온을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유정원 대표님의 이력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공학도로서 IT 벤처 기업을 창업했다가 또 다시 의전원에 들어가셔가지고 의사로도 활동을 하시고요. 또 안정된 의사자를 다시 박차고 지금은 재창업을 하셨는데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늘 항상 도전하는 데는 남들에 비해서 지지 않는 성격인 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영상도 저장하는 보안 장비 쪽 하드웨어 회사를 했다가 또 이제 닷컴 바람들 좀 꺼지면서 또 그때 이제 추가 투자들 안 되고 저희 회사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제가 만든 회사에서 이제 쫓겨나보는 경험도 갖고, 이제 뒤늦게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특히나 뇌과학 쪽 공부를 해서 그때는 이제 또 AI가 아직은 뭐 지금처럼 뜨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뇌과학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근데 뇌과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은 의대였는데 마침 또 의학전문대학원이 생겨서 제가 의학전문대학원에 뒤늦게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또 이제 환자를 보다 보니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했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기다릴 수 없고 차라리 내가 환자를 보는 것보단 이런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기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면 그게 더 많은, 글로벌하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겠구나 해서 사실 힐세리온을 창업하게 된 계기입니다. 네, 실제 의사로서 의료 현장을 경험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의 문제를 정의하셔서 다시 재창업을 하신 동력이 된 것 같으신데, 그 세계 최초로 상용한 휴대용 무선 초음파 기기 소노, 이게 어떤 특징과 장점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초음파는 정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이미징 장비로 쓰는 대표적인 기기입니다. 근데 너무 크고 비싸고 무겁기 때문에 사실 뭐 교통사고 현장이라든지 또는 뭐 구급차나 비행기, 또 이런 어디 뭐 예를 들면 중환자실이나 또는 응급실 이런 곳에서 초음파를 널리 쓰는 데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개발을 해서 14년에 세계 최초로 출시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복부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 환자가 이제 내부 장기 출혈이 있는지 수술이 필요한지를 가리는 데 주로 사용하거나, 또는 이제 대표적으로 아이들, 이제 산모 같은 경우에 제대로 주수에 맞춰서 잘 자라고 있는지, 만약에 잘 안 자라고 있으면 뭐 큰 병원으로 가서 제왕절개를 한다든지 하면 또 생명을 살릴 수 있으니까. 또 많은 이제 의료 현장의 니드를 또 듣다 보니, 그러면 이런 일반적으로 근골격이라고 불리는 통증을 관리하는데 늘 이제 일상 병원에서 쓰는 게 이 제품입니다. 이 경우에는 바늘 같은 게 들어갈 때 가이드 역할을 해서 뭐 핏줄을 피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근육이나 또는 혈관에다 놓는다든지 이럴 때 이제 가이드 역할을 많이 해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갑상선 같은 이제 그런 장기들 볼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제품이 각각 그런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고 전송 기능까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간 여러 가지 기술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술력에 대한 설명과 어떤 경쟁 우위, 차별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초음파라는 기기는 저도 사실 개발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요. 보니까 얘는 직류로 100V 이상의 높은 고전압을 사용을 해서 신호를 만들고, 또 수미리볼트의 아주 작은 그 신호를 다시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이즈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게다가 고전압을 쓰기 때문에 열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사실 소형화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그런 열 관리 그리고 노이즈 관리인데, 특히나 이렇게 작게 만들면 열은 도망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세계 최초 와이파이로 동작하는 초음파이다 보니까 와이파이 칩 자체도 노이즈를 막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와이파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게 저희 초음파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게다가 기존 초음파는 뭐 억대에서 이제 수천만 원인데 저희는 10분의 1 정도 가격인 1,000만 원 언더의 이제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 무게도 400g 정도이기 때문에 기존의 초음파는 100g이 넘거든요. 100kg이 넘거든요. 주머니에 정말 넣어 갖고 다닐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한국이 저희 힐세리온이 세계 최초로 상용을 했다는 점, 이 점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전 세계 의료 현장에 수출해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반응도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개발도상국처럼 의료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에서의 어떤 사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가령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산모 사망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거의 1분 30초에 한 명의 산모가 사망할 정도로 유엔에서 정하고 있는 지금 인류가 풀어야 되는 난제 중에 사실은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이제 보급이 된다면 분명히 이제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문제는 개발도상국들은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입해서 아무리 10분의 1 가격이라고 해도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에는 코이카랑 같이 이제 베트남의 특히 그 접견 그러니까 그런 뭐 도시 말고요. 이렇게 좀 의료 좀 낙후된 그런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저희가 30개 보건소에 초음파도 보급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코이카와 같이 보급을 한 사례가 있고요. 또 UNOPS라고 유엔이랑 같이 그때는 이제 납품을 해서 아프리카 가나에 또 14개 보건소에 저희 또 초음파를 보급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개발도상국에 주로 보급을 하는 거고요. 최근 예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의 그 MGH의 그 바이오 시스템 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센터장님께서 닥터 랄프 웨이슬러더 박사님이신데 저희 제품을 아프리카에 들고 가셔서 그 초음파로 림프종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검체를 채취할 때 현장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셨다고 또 앞으로 저희랑 같이 NIH 연구 같은 것들을 같이 하고 싶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스포츠 의학에서는 그 코넬대 닥터 바드가 탑도 스포츠 의학 쪽 닥터신데 역시 이제 저희 휴대용 초음파 이 선언을 가지고 이 스포츠 의학 쪽에서 아주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고 또 저희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여태까지는 초음파를 안 봤던 분들이 저희 휴대용 초음파를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현재까지 성과와 앞으로의 확장성을 중심으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수출 성과도 상당하신 것 같은데 수출 성과와 또 성장 지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국내보다는 주로 80% 이상은 해외 수출을 주로 하고요. 특히나 이미징 휴대용 초음파나 아니면 다른 이제 의료 영상 진단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고 그다음에 유럽 쪽이 그다음 시장, 그다음 이제 아시아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섹터로 나뉠 수 있고요. 저희는 작년부터 이제 세 가지 그 센터별 전략을 세워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초기 스타트업에는 이렇게 아주 큰 매출은 아닌데 작년까지 한 40억 정도 매출을 연 90% 이상씩 이렇게 쭉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우리의 기술의 진가를 좀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걸로 보여지는데 이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 시장의 규모가 좀 궁금합니다.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또 그 중에서 힐세이리온이 바라보고 있는 타겟팅하는 시장은 어디인가요? 일단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대략 연간 7조 정도. 이제 그 초음파에는 아까 얘기 드렸던 큰 1억짜리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7조 정도 시장을 형성을 하고요. 3분의 1이 미국에서 소비가 되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유럽에서 소비가 되고 기타 국가, 아시아, 뭐 중동 이 국가가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휴대용 초음파는 비교적 이제 생기기 이제 뭐 저희는 2014년부터 보급을 했지만 결국 이제 의료계에서 소개가 되고 알려지고 점점점 이제 사용이 늘어나기 시작한 건 2, 3년 정도, 2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지표가 이제 확정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다들 생각하는 건 현재는 아마 뭐 퍼센트로 치면 5% 언더일 겁니다. 한 2, 3천억 정도 시장을 형성을 딱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10년 안에 2조 정도 시장은 충분히 형성을 할 거다. 근데 지금 이제 한 2, 3천억 시장이니까 10배 이상은 성장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그 안에서 10% 이상은 뭐 리더니까 점유를 해보자. 이게 이제 저희의 그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네, 성장하는 시간을 같이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 가지고 계신 기술로 또 다른 제품군도 개발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저희의 장점은 이 초음파라는 신호 처리 기술을 작게 만들고 게다가 세계 최초로 이제 와이파이를 통한 무선 초음파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공인된 저희 장점이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특화시켜서 아예 그러면 일회용으로 스마트 패치 형태로 만들어서 혈류 쪽을 좀 재보자. 따로 이제 특별히 훈련된 전문가가 1시간 이상 재야 되는 아주 좀 난이도가 높은 영역입니다. 장비도 1억이 넘고요. 근데 만약에 패치 형태로 되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노인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병원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 집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거기서도 계속 재발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정말 필요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대략 시장 규모는 2조 이상이 현재로도 측정했을 때 2조 이상 정도 되는 큰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패치 분야에 저희가 또 빠르게 제품을 내서 리드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 현재 희망입니다. 사실 의료 시장의 특정 타겟 시장을 프론티어로 개척하신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게다가 또 하드웨어 영역, 소프트웨어 영역을 다 개발하셔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비전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몰라서 들어갔다는 게 맞고요. 원래는 이게 저희가 무슨 기술이 뛰어나서 세상에 널리 우리 기술은 이거야 하고 알린다라는 개념보다 저희는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 그럼 그건 되게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누구는 어디서 태어나서 엄마가 살아있고 누구는 뭐 그것 때문에 엄마가 뭐 돌아가셔야 된다 하면 그건 좀 말이 안 된다. 게다가 저는 의사로서 일을 할 때 사실 그렇게 해서 제 환자를 잃어본 경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더 원동력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초기에는 처음에 이렇게 팔렸을 때보다 저희 제품이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활용이 돼서 뭐 예를 들면 거꾸로 선 아기를 빨리 제때 봐서 병원에 보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신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그럴 때가 사실은 가장 큰 보람이 있었고 그게 결국 저희 같은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많이 어려움을 이렇게 겪을 때마다 조금이라도 저희한테는 나아가게 하는 어떤 그런 요인이 아니었나, 동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최종 평가를 해볼 시간인데요. 투자 라운드는 어떤 라운드로 보십니까? 투자 라운드는 프리 IPO 단계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최종 가치 얼마입니까? 이 기업 가치는 약 한 1,000억에서 1,500억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어떤 기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기업 가치에 비해서 현재 매출 규모는 작은 편이기는 하지만 제품을 소형화시키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노하우들과 자체적인 독창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 시장성과 또 성장성 측면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의 기업 가치를 예상해봤습니다. 네, 유 대표님 오늘 평가 들으신 소감과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기업가는 투자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가치보다는 더 높았으면 하는 게 사실인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후하게 점수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비전은 사실 이 스마트 의료기기, 진단기기나 모니터링 기기를 잘하는 하드웨어 기업으로만 남지 않고요. 사실은 또 제가 무슨 뇌과학을 통해서 AI를 공부하고 또 카이스트에서는 또 AI를 또 따로 전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접목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장비가 없어서는 이제 보급을 잘 하면 되는데 장비가 있는데도 데이터가 없어서 사용할 줄을 몰라서 그런 부분들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잘 공급해 줄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게 사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 휴대용 초음파나 또는 스마트 패치로 쌓은 기술력과 그다음에 저희의 노하우들을 잘 버무려서
진정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 되는 게 저희 헬스리온의 큰 꿈이고요. 그걸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의료 현장을 책임지는 정말 글로벌 테크 기업으로 또 세계에서도 주목받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